수술대에 오른 건강보험 관련 소식을 중립기업 받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정부가 올해 안에 MRI, 초음파 검사 등에 대한 급여 기준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앞선 정부에서 진행했던 문재인 케어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주세요. 네,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지난달 28일에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확정을 해서 그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 되게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일단 MRI와 초음파 부분을 손본다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는 그 범위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뀐다는 건가요? 그 기존에 이제 뇌나 뇌혈관 MRI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뭐 환자가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으면 어떤 이제 그 소견 이상 소견이 없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그 환자가 한 20만 원 정도만 부담을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신경학적 검사에서 뭔가 이상 소견이 나온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도록 변경하겠다는 게 정부안입니다. 그리고 횟수도 지금까지는 하루에 3회까지 촬영이 가능했는데 이걸 2회로 줄이겠다는 거고요. 초음파 검사는 어떤 내용인가요?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횟수 제한이 전혀 없었는데 그걸 이제 횟수 제한을 기준을 마련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그 상복부 초음파 같은 경우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을 하고 검사 횟수도 제한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2021년에 이제 검사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게 보험으로 또 커버가 되니까 보험으로 커버가 되니까 조금 이상한데 하면 일단 MRI부터 찍어볼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21년에 뇌 MRI와 초음파 두 항목에 쓰인 건보료만 1조 8,476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논의가 나온 배경이 사실 이 돈과 관련이 있잖아요. 복지부에서는 정부 복지에서는 줄줄 새는 복지 예산을 건보료 예산을 막겠다. 줄줄 새는 누수를 막겠다. 이런 맥락에서 좀 나온 방안인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그 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그 중요한 그 목표 중에 하나가 재정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담겨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근데 뭐 사실은 문재인 케어를 뭐 엄청 강하게 뭐 손질한다. 뭐 이렇게 이제 쓴 곳들도 있는데 뭐 그 정도로 뭐 뭔가를 막 폐기하고 뭐 이런 수준은 아니고 기존에 약간 좀 부정수급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부작용들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수준에서 손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한 것이고 이제 확대됐던 거를 되돌리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좀 무임승차자들 이런 사람들을 합리적인 체계로 바꾸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정부에서 발표하는데 비합리적으로 바꾸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건 그렇죠. 그 MRI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그 예전에 보장성이 좀 강화되기 전에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이제 의사가 물어보시잖아요. 뭐 MRI를 찍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걸 하시면 비용이 얼마 정도 발생하는데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던 것에 비하면 이 제도가 강화된 이후에는 MRI 찍어보시죠.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환자들 입장에서는 뭐 더 정확하게 알아보면 좋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아마 진료들을 많이 받으셨던데 받으셨을 텐데 그렇게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질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도훈님께서 문케어가 건강보험 재정을 심하게 약화시켰다고 하는데 실제로 재정 손실이 많이 컸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셨어요. 사실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단 문케어가 뭔지 저희가 혹시 모를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문재인 케어는 2017년에 이제 그 모든 비급여를 이제 급여화하는 뭐 이런 방향으로 이제 대책이 발표가 됐고 그 2019년도 6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목표 자체는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그다음에 뭐 가난한 사람이라도 병원비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 정도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2022년이죠. 지난해까지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그 2020년까지도 65.3% 그러니까 60%를 벗어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사실 그 이유들이 좀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인구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고 한국 사회가 그리고 또 새로운 비급여 진료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죠.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70%에 너무 이렇게 다다라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았는데 MRI 같은 경우도 사실은 비교적 제 기준에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의료기술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MRI라는 것 그러니까 MRI라는 게 처음 등장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MRI가 처음 이제 국내에서 활성화됐을 때 저희끼리는 야, MRI라는 걸 찍으면 더 검사가 잘 된다더라 약간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저 좀 더 어릴 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어쨌든 비급여 항목으로 계속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예. 뭐 보장성이 그렇게 막 단기간에 확 높아지는 효과는 사실 네. 없었던 것 같네요. 네, 일단 그 아까 전에 그 도훈님께서 주신 댓글 중에 이제 정강보험 제정이 진짜 그래서 실제로 문제인가를 물어보셨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이 문재인 케어를 대대적으로 수술하겠다고 나선 이유가 이제 문케어가 인기 영합, 재정 파탄 이유 때문에 손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건데 우리 재정 상황 진짜 문제인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괜찮다. 예. 그런데 앞으로 위험해질 우려가 있다. 네, 뭐 미리미리 준비하자. 튼튼하게. 네. 근데 물론 만약에 이렇게 되더라도 나중에 준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20조 원 규모의 준비금이라는 게 있어서 당장 큰 문제가 될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고령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예. 그럼 어쨌든 의료비는 점점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보험료를 납부할 사람들은 줄어들 것이고 예. 뭐 그런 거에 있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네. 이제 황수희님께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없었다고 봅니다. 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보완책을 내놓자마자 나온 우려를 이렇게 한 줄로 잘 요약을 해주신 네네. 거예요. 보장이 더 줄어들면은 검사비 부담 때문에 질병을 초기에 발견도 못하고 병원에 가는 게 점점 두려워지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문케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당장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나는 거니까. 근데 이것 관련해서 이제 의료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이슈를 위해서 어제 저의 소중한 취재원이신 이제 현직 응급의학과 교수님께 여쭤봤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문재인 케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고친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둘 다 어떻게 보면 좀 문제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근데 뭐 비유를 하자면은 사실 MRI 같은 거는 조금만 아파도 이제 검사를 그 환자 입장에서는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의사 같은 경우도 이제 MRI를 토대로 진단을 하는 게 많이 토착화됐고 이게 많이 이게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의사들 같은 경우에도 MRI 없이 불안해서 진단을 못 내리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또 줄줄이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줄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냥 참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돈을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또 문재인 케어에도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고치는 측면에서 이런 이니시티브를 시작한 거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그 방향성에는 의문을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이슈 나왔을 때 약값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이게 뭐 항암제나 이런 거는 암 치료할 때 신약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 번 투약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문재인 케어로 그 신약값이 많이 보장이 되니까 약값 부담을 덜었다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 앞으로 이걸 보완책이 시행이 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이상 보조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맞습니다. 또 하시더라고요. 제가 복지부에 어제 물어봤는데 이미 적용하고 있고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겠다는 게 일단 기조예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부정수급이나 의료 쇼핑 같은 게 있는 부분만 이제 카테고리별로 차차 손을 보겠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 사실 건강보험은 흑자를 내야 하는 수익 사업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사회보장제도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의견과 또 이거를 잘 운용을 하려면 지금부터 이제 재정 관리를 잘 해서 지속 가능성에 이렇게 무게를 두고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